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법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부의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지도부 자제령에도 윤석열 탄핵,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 비롯해서 지도부가 역풍이 우려된다, 윤 탄핵론 자제를 당부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 신설하자, 그리고 황운하 의원 등 여기서 머뭇거리면 촛불이 꺼진다 등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초선 의원이 수국 카르텔이 탱크 몰고 청와대 향하며 전쟁 중인데 민주당은 빨간 신호등으로 멈춰라 하고 있다. 이 꼴을 계속 봐야 하느냐. 당 지도부 자제령에 공개 반기를 들었다라는 보도도 오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진위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봐야겠지만 일단 보도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자, 꼭 뭐 이 대화가 아니더라도 이재명 기자 직접 저희들이 기자회견 하는 거 봤잖아요. 지도부가 자제하면 통상 본인의 뭐 견해가 있더라도 지도부의 어떤 자제에 좀 따르는 것이 상례 관례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윤 총장 탄핵과 관련해서는요. 글쎄, 뭐 내부의 뭐 자유로운 의견 표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당 지도부에서는 윤석열 탄핵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다수 여론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일부 굉장히 강경한 의견을 밝히는 의원들이 있죠. 뭐 김두관 의원이 이제 가장 처음에 어떻게 보면 총대를 메고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의원들이 민영배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동조가 나섰는데 사실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더 주목해야 될 거는 검찰 개혁 방안으로서 기소권과 공소권을 분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 지도부, 그러니까 그 민주당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개혁 특위가 또 별도로 구성돼서 움직이고 있고, 또 일부 의원들은 이미 이제 아예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아서 공소청을 만들자, 경찰청을 없애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찰청을? 그렇죠. 검찰청을 이제 없애버리고 공소청을 만들자 이렇게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이미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내년부터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축소됐죠. 그래서 뭐 경제, 부패, 대형 재난, 선거 등 6가지 범죄 말고는 이제 수사를 못하게 지금 돼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아예 그 수사권까지를 다 이제 빼앗자는 건데, 글쎄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검찰청이라는 어마어마한 헌법기관인데 그걸 어떻게 없애냐, 이제 이 문제를 집중했지만, 사실 뭐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자 이런 논의는 계속 있었던 거고, 사실은 외국에도 분리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과연 수사와 기소라는 게 정말 딱 분리돼서 존재할 수 있느냐의 그 문제가 있지만, 사실 더 큰 문제가 존재합니다. 뭐가 있냐면, 사실 야당도 이미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공수처에는 이미 기소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동시에 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그 전에 이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수정을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만 하고 기소는 검찰에서 하는 걸로. 그때 다시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주장했던 겁니다. 야당에서. 근데 그거를 반대하고 공수처에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다 부여하는 법안을 여당이 만들어 놓고 이제는 검찰로서 빼앗자는 겁니다.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면 공수처는 선이고 검찰은 악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 법 자체가 결국은 그냥 검찰을 겨냥한, 그야말로 윤석열의 검찰청을 겨냥한 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두관 의원은 지도부에게 공개 반기를 들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윤 총장 탄핵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저는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제도 개혁을 하면 되는 것은 너무 사안을 안이하게 보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역풍을 많이 우려하는데 태풍 지나갔는데 무슨 역풍입니까? 김영주 의원님, 김두관 의원이 태풍 지나가는데 무슨 역풍이야.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지도부를 향해 한 말인가요? 지도부도 있고, 오히려 한편으로 보면 극렬 지지자에 대한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의원들의 발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법 자체의 기능을 좀 강화하고, 제가 만약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 되면
국회의원 법안 발의 제한법을 만들려고요. 아, 오히려 예. 국회의원 아무 법안이나 발의 못하게. 사실은 제가 정말 실제로 우리 어머님 집에 갔다가 예. 어떤 국회의원의 뭐 홍보물을 봤는데 예. 자기가 4년 동안 국회 법률안을 1000개를 발의했다고. 예. 그럼 외국에서 보는 사람이면 4년을 하면 1년에 250개 법안 발의.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 비정상이다. 예. 지금 저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법제처가 먼저 어떤 정당이든 저 여야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법제처 문의를 해서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우리나라 국회에서 일어나는 통과된 법안조차도 위헌 법률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원님 느끼시겠지만 너무 과잉돼 있고 남발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 정치력 남발이고 행정권 남발입니다. 실제로 국민으로부터 뭐 1억 이상 되는 돈을 받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아예 정치 행위를 하고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걸 법안으로 이게 통과도 안 될 법안을 내면서 쇼를 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저는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현재 앞으로의 국회 정당들이 프랜차이즈화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수 정치의 폐해가 있습니다만은 당 중앙에 권위가 없다 보니까 나는 우리 당원들한테 공식적으로 경선에 당선됐는데 당신 당대표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왜 그래? 이렇게 되는 정당이라면 왜 정당을 합니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더 정치적으로 될 당원들만 보고 가는 그런 정치가 과연 국민한테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야 모두가 한 번쯤 반성해야 될 지점이 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의 따끔한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